10화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단위화를 남겨두고 호수 청각에 문제가 생긴 듯 보이죠. 10화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상월의 실체 또한 드러났는데요. 그것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상월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상월이 가게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상월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충구가 로사 아들 후견인을 내세워 건물을 사려 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화를 남겨두고 호수의 청각 손실이라는 자극적인 장면을 넣은 건 미래가 찾게 되는 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지는 상월이 걱정되었는데요. 가족은 물론 글조차 읽을 줄 모르는 상월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지는 상월을 도울 방법을 찾아 나섰고 쓰레기통에서 검찰 출석 요구서를 발견하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호수는 이건 범죄라며 당장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상월이 자신들한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나서는 건 아닌 것 같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미지는 자신도 이러한 아픔을 겪어서였을까요? 누군가는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호수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선을 넘게 만든 건 바로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사 때문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충구의 절친 후배였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 일련의 사건들이 로사 가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 미지와 호수는 상월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시작은 상월로부터 진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상월은 그동안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두 사람한테 털어놓게 되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 상월이 왜 사람들을 경계하고 피해왔는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상월과 달리 똑똑했던 로사는 오늘날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자신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상월이 형성한 재산이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아들 때문이 아닐까 싶죠. 상월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로사 이름의 모든 재산은 남편 가족들한테 돌아가게 될 텐데요. 특히나 아들 후견인이라는 명목 아래 재산을 탕진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은 제대로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버림받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수와 미지로 인해 상월은 기소유예를 받긴 했지만 큰 벌은 면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자신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었죠. 상월은 미지와 호수에게 아들과 자신의 후견인을 부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니들 뿐이라고 말이죠. 미지는 흔쾌히 상월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월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내줘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쩌면 호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죠. 호수는 이제서야 미지에게 고백을 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미 고장난 것도 모자라 마지막 남은 청력까지 손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지한테 짐이 되기 싫은 호수는 칩거에 들어가는 듯 보이는데요. 자신을 피하는 호수가 이상하게 느껴진 탓인지 집으로 찾아가는 미지입니다. 하지만 피곤하다는 말로 미지를 돌려보내죠. 평소 같으면 호수가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인데요. 미지는 호수에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머지않아 호수 청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죠. 하지만 미지는 늘 호수에게 했던 말처럼 자신은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 호수에게는 자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월 또한 호수가 처한 상태를 알게 될 텐데요. 상월은 호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도와줬듯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게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건 어떠냐고 말이죠. 상월은 지금까지 꾸준히 한국대에 기부를 해왔는데요.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다는 말이죠. 호수는 자신은 아직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상월은 자신 또한 호수가 아니었으면 현재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니 제발 거절하지 말고 자신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호수는 인권 변호사가 아주 잘 어울릴 듯 보이는데요. 원근에서도 상어를 대할 때도 늘 약자 편에 섰죠.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호수를 서포트하게 되지 않을까 싶죠. 미래는 더 이상 불의에 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박수석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자신 입장을 당당히 피력했죠. 게다가 태희가 준비한 자료를 내부 게시판에 올리며 시안건설에 대한 비리까지 폭로했습니다. 다급한 국장은 박수석을 통해 더 이상 논란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미래를 내치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미래는 하루 종일 벽만 보던 이전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집까지 찾아와 미래에게 행패를 부리던 박수석 대화를 녹음까지 시도했는데요. 놀란 박수석은 미래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순간 미지가 등장하며 박수석을 사정없이 응징했죠. 정말 웃겼던 건 바로 이거였는데요. 미래가 아무도 오지 않는다며 미지에게 더 때리라고 속삭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통쾌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죠. 박수석은 뻔뻔하게도 미지를 폭행범으로 몰고 가려다 오히려 성추행으로 재고발당하며 자신이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린 박상영인데요. 여전히 자신 잘못이 아니라며 미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분위기를 호도하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미래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 느껴지는데요. 지금까지 이효경은 존재감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박상영이 떠나간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미래에게 정말 성추행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지만 혹시 이효경도 그에게 당한 것이 아닐까요? 미래와 같은 상황이 될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싶죠. 미래가 박상영을 성추행으로 고발하긴 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사건 당시 바로 문제화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죠. 어쩌면 여기에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효경입니다. 박상영이 성추행하는 장면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하지 않을까 싶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효경이 박상영을 성추행으로 추가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 또한 미래처럼 당했지만 무서워서 차마 신고를 못하고 숨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용기 낸 미래를 보면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내에는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박상영은 졸지에 미친 X가 되어버렸는데요. 여론은 미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죠. 10화에서 미래는 박상영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두 사람 대화를 녹취했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거라며 자신이 녹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놀란 박상영이 휴대전화를 빼서 녹음을 삭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간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과연 그 이면에는 다른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미래가 몰래 녹음한 사실을 그에게 알릴 리도 없겠죠. 아마도 그 파일은 삭제되었지만 자동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회차에서 보면 미래가 박수석의 또 다른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결국 미래는 박상영을 일부러 더 자극하기 위해 녹음 파일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에게 했던 행동과 녹음 파일은 결국 모두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되면 궁지에 몰린 박상영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미래에게 상처 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